네, 10월 4주차 종목 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좀 많은 한 7개 종목을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장 상황이 녹록치 않은 모습이죠. 자, 오늘 코스닥도 20포인트, 네, 가까이 30%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아무래도 코스닥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큰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 해당 종목들을 분석을 잘 좀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하시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 첫 번째 종목은 PCL이라는 종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체외진단 의료기기 업체죠. 이 코로나19 항원 진단 키트라든가 이런 검사 시약, 치매질환 진단 시약 개발 단계에 있는 그런 제약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뭐 세계 최초로 3차원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 고위험군 바이러스와 신속 진단 제품인 인플루엔자 관련된 임상에 성공한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요. 뭐 상반기의 실적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 흑자 전환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9월 말에 44,000원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인 이후에 주가는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. 자, 최근 외국인 기관 볼까요? 네, 오늘 10월 26일 코스닥 급락에도 불구하고 네, 외국인은 5만 주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매수세가 좀 유입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PCL이 주력하는 이 시장은 혈액 관련된 글로벌 30조 원 규모의 혈액 선별 시장인데 이 혈액 검사 장비 납품 후에 이 소모품인 진단 시약을 5년간 독점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뭐 코로나19 이 바이러스형 그 항원과 항체 진단 키트를 보유하고 있고 수출 규모가 좀 큰 상황입니다. 뭐 최근에 환율 하락으로 인한 영향이 좀 아닌가 싶어서 주가 하락도 그런 측면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. 자, CGN과 더불어서 PCL도 진단키트 업체 올해 대폭 실적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뭐 하반기에도 내년도에도 실적 호전에 대한 증가세가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현 주가 수준도 뭐 올 실적 기준 뭐 PER 7.3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저평가 레이트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이 진단키트 업체들에 대한 성장성 우려로 주가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업종 평균 PER 15배, 18배를 적용하더라도 보통 일반적으로 제약업종에 대한 밸류에이션 그 평가죠. 현 주가 수준이 그동안 2018년도와 2019년도 수준이 PBR 이 가치를 한 10배를 적용받았습니다. 자, 이제는 PER로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네, 주가는 저평가다.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네, 조금 우려가 되는 상황이죠. 자, 3만 원대 오늘 좀 요 60일 이평선을 네, 수급선을 좀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코스닥 워낙 급락을 해서 반등이 나온다면 3만 원대에서 일단은 차익 실현 이후에 이 주가 흐름을 좀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전적으로 PCL에 대한 주가 수준 뭐 일단 시젠 같은 이런 진단 키트 업체도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보단 성장성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온다라는 부분 참고해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네,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 종목 분석해 볼까요? 네, 부강약품입니다. 부강약품 최근에 역시 신저점을 좀 찍는 모습을 보였죠. 오늘입니다. 오늘 코스닥이 29포인트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부강약품도 6.6%대의 급락세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자, 부강약품도 최근에 코로나19 관련된 치료제 로 부각이 됐던 종목이죠. 뭐 관련주, 뭐 데카메타손 관련돼서 부각이 됐었는데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뭐 크게 효과가 좀 없는 것으로 나오면서 주가가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, 뭐 항바이러스제 레보비르라는 그 코로나19 치료제도 크게 유용하지 않다라는 좀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자, 부강약품도 최근에 수급 한번 볼까요? 네, 외국인은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근데 왜 이렇게 매수할까요? 적정 밸류에이션은 제가 분석을 해본 결과 PBR 3.8배 적용했을 때 약 22,000원 정도의 평균 PBR, 3년 평균 PBR을 적용했을 때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. 자,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외국인이 다 성공한 건 아니겠죠. 자, 일단은 이 종목도 좀 22,000원대 적정 밸류에이션이다. 수급은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
추세는 하향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 좀 참고하시고, 자 23,000원대를 지지한다면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기술적 반등을 이용한 매도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, 자 항바이러스 치료제 그 레보비르가 그 시험에 성공을 했습니다만 시장에서는 그 바이러스 억제 효과는 이 시험관으로만 좀 평가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 부분 참고해서 반등 시 매도 전략, 추세적으로는 조금 좋지 않다라는 부분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자 시젠 볼까요? 시젠도 오늘 7.4%대 급락을 보였습니다. 그동안 잘 버텼습니다만 이 뭐 시장 컨센서스는 약 35만원대의 밸류에이션 매력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 3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게 전망이 되고 있고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2분기보다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만 이 주가는 선 반영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뭐 국내 확진자 수는 오늘 소폭 증가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미국과 유럽 이런 그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이 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영향이 좋지 않을까 싶었습니다만 오늘 매도가 좀 차트가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이 시장 컨센서스랑 주가 흐름은 다르죠. 그만큼 선 반영된 측면이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고 시장 컨센서스 목표가를 맹신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 CGN도 아까 PCR과 마찬가지로 시장에서는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기반영된 모습이다라고 좀 판단하시고 대응하시는 전략으로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. 반등시 매도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일단 그 이후에 추세를 확인한 다음에 대응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리고 SY라는 기업입니다. 이 회사는 그 샌드위치 패널 국내 1위 제조업체입니다. 공장 그 외벽과 이런 창고 물류 창고의 외벽과 지붕으로 사용되는 패널을 말하는 거죠. 자 뭐 불에 타지 않는 최근에 뭐 2000 그 화재 사건 이후로 불에 타지 않는 내화 복합 자재에 대한 모멘텀이 좀 나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. 뭐 최근 이슈도 나왔죠. 테슬라가 개발한 태양광 지붕 솔라루프 특허를 보유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SY가 여기 나와 있죠. 최근에 강세를 보였습니다. 오늘도 14%대 급등세의 모습을 보였는데, 자 18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 국내 대표 패널 브랜드 업체 기업입니다. 자 이 관련된 부분이 좀 모멘텀으로 되면서 급등을 했습니다만 주가 수준은 3년 평균 PBR 1.08배 적용 시에는 4,400원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. 자 오늘 4,600원대까지 상승을 했었죠. 이 이상의 상승을 기대해 보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최근에 유상증자를 실시를 했죠. 권리를 하게 됐습니다. 자 364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를 했습니다. 진행하고 있는데 뭐 채무 상환과 운용 자금에 쓰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만, 자 유상증자를 하면서 뭐 채무 상환으로 대응하겠다, 뭐 여러 가지로 이 회사의 그 부채 비율, 차입금 의존도 이런 재무 안정성 지표가 좀 나빠지고 있는 부분도 좀 우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 부분 좀 참고하신다면, 물론 국내 1위 샌드위치 패널 제조사로서 이 화재에 취약한 패널 생산 라인을 매각하고 이 불에 타지 않는 내와 복합 자재를 개발한 이 기업에 대한 성장성은 있겠습니다만 단기간에 대한 부담은 좀 있겠다. 오늘 테슬라 관련된 모멘텀이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만 일단은 차익 실현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자, 이 부분 참고하시고 차익 실현 이후에 뭐 오늘 상승을 했다면 차익 실현 이후에 한번 다시 한번 조정 패턴을 보시고 단기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하지만 유상증자 이후에 주가의 어떤 약세 흐름을 예상했을 땐 적정 밸류에이션 4,500원은 오늘 돌파를 했다. 이 부분 좀 참고하시고 대응하신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 종목입니다. 라닉스라는 종목입니다. 라닉스는 그 사물 인터넷 핵심 기술인 무선 통신과 그 소프트웨어, 하드웨어의 이런 솔루션 기술을 개발하는 토탈 솔루션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
자, 이 종목도 올 10월 초에 14,000원 고점을 찍었었죠. 자, 영업이익은 상반기에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. 자, 성장성은 벌써 반영된 모습이었고 주가는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. 자, 작년 이 회사 상장일이 지난 2019년도였죠. 시장 평균 PBR 3.7배를 적용했을 때 5,600원대, 6,000원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데 이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으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었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상반기 영업이 적자라고 했을 때 지금 당장 보유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섣부른 매매 전략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고 이 종목도 신규 매수 자제 보유한다면 네, 매도 전략으로 취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 종목은 국일제지입니다. 국일제지는 네, 종이 전문 제조업체죠. 뭐 백상지, 간지류, 담배 포장용지를 만드는 기업입니다. 자, 이 회사는 대형주로 분류가 되는데 주가는 크게 상승을 못했죠. 자, 이 회사가 모멘텀이 되는 거는 그래핀 관련된 이 방막 제조 설비를 양산하고 상용화 추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부각이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. 이 그래핀은 뭐 구리보다 100배 이상 전기가 잘 통하고 뭐 잘 휘어지고 뭐 실리콘보다 100배 이상의 전자이동성이 빠른 그런 소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 관련된 그래핀, 꿈의 소재라고 하죠. 그래핀 관련주로 부각이 되는 종목이 국일제지라는 거 여러분 참고하시면 네,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상반기에 영업이익은 증가를 했습니다만 이 회사의 PBR이 13.5배입니다.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가 수준도 네, 많이 올랐었죠. 아마 그래핀 관련된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많이 급등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고 지금 수준을 갖고 이거를 접근한다. 네, 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. 4,800원. 네.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하신 다음에 종목을 교체를 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혹시 뭐 신규 매수 하신다면 신규 매수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다라는 부분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 종목 볼까요? SJ그룹입니다. SJ그룹은 그 의료와 자파 이런 그 제조 판매를 하는 기업이죠. 뭐 칸골 모자 독점 수입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다양한 아티스트와 디자이너와 협업을 통해서 캐주얼 브랜드를 만드는 게 헤리티지 칸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뭐 호주 브랜드입니다. 헬렌카 민스키 이런 그 의류도 제조하는 그런 의류 제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뭐 모자와 가방, 의류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. 주로 백화점에서 판매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수익 제품이다라고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SJ그룹도 코로나 영향을 좀 받은 그런 모습이죠. 실적 둔화가 좀 불가피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하지만 10월부터 오프라인 매출이 좀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죠. 특히 코로나 사회적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최근에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은 주가 수준은 충분히 저평가다. 하지만 아직까지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. 그렇다면 17,500원대까지 단기 바닥은 형성된 모습입니다. 121평선 17,500원대까지는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의 모습이 아닌가 싶고 이전 저점까지는 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. 하지만 시장 상황 좀 감안해서 참고해서 17,500원대까지 반등을 기대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. 현 주가 수준은 내년 실적 기준 PER 8배 수준이라는 거, 뭐 의료업종에서는 딱딱 맞는 그런 주가 수준이 아닌가 싶은데 일단 17,500원대까지는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판단하시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은 심텍입니다. 심텍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들도 약세를 보이고 있죠. 전체적으로 주가 수준은 많이 좀 고점대 이후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심텍은 그 D램 메모리 칩을 확정시켜주는 모듈 PCB와 반도체 칩을 조립할 때 사용되는
서브스트레이트 기판 등이 있습니다. 뭐 세계 인류 상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. 내년도에 그 DDR, DRAM의 세대를 말하는데 이 현재 DDR 그 4에서 5로 네 5G 스마트폰의 기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2021년도에 현재 DDR4에서 DDR5로의 기술 변화 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DRAM의 그 데이터 이동 차선을 늘리는 그런 방식을 말하는데 지금까지 이제 PC의 CPU가 DDR4였는데 DDR5로 전환되면서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부각이 됐던 종목이죠. 자, 올해 실적도 나쁘지 않았는데 주가는 올 8월달에 선반영된 모습으로 판단되어집니다. 그렇다면 이제는 충분히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. 15,500원 하회한다면 이 종목은 접근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. 이전 갭 상승 이후에 충분히 갭을 더 메꾸는 모습입니다. 15,000원 지지한다면 이 종목 한번 갖고 갈 수 있을 것 같고요. 17,000원 차트적으로는 좀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. 자, 수급 볼까요? 외국인 기관 지금 집중 매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좋지 않은 모습이다. 그렇다면 올 8월달 주가는 선 반영된 모습이다라고 판단하시고 종목 교체 전략으로 가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혹시나 신규 매수를 하신다면 15,000원대를 지지선을 확인한 다음에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가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종목을 빠르게 7종목을 분석을 해드렸습니다. 시장 좀 어렵습니다.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갖고 있는 또 신규로 관심 있는 종목들 심적으로 분석을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그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. 자,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레드시그널의 강정원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